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수의 일침이라는 책입니다. 한근태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미래의창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2016년 6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08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 한근태, 한스 컨설팅 대표, 서울대 서물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에크론 대학에서 고분자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경영 컨설턴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시 유학길에 오르셨고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국내 유수 기업의 컨설팅 자문을 해주고 계시고요. 쉽고 재밌으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명쾌한 강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서로는 3,000번의 기업 강의와 CEO 700명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명쾌하게 풀어낸 베스트셀러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원래 앞은 보이지 않는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희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좋은 시이죠.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40일을 살 수 있고요. 물이 없어도 4일을 살 수 있고 공기가 없어도 4분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4초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희망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젊은이들이 취업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30여 년 전 저자가 학교를 졸업할 때도 앞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환했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어두워진 것도 아니고요. 언제나 앞은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앞이 보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지금은 힘들어도 앞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마치 담쟁이가 수천 장의 잎을 이끌고 담을 넘어가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빠릿빠릿한 사람이 되라. 무엇을 물어봐도 별 대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말을 알아듣는 것인지 못 알아들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자기 직업에 대한 존중심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소한 질문에도 싹싹하고 시원시원하게 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느립니다. 대답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죠. 불러도 바로 대답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달려서 나오는 일도 없습니다. 뭘 하나 시켜도 꾸물거리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복장이 터질 노릇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빠릿빠릿합니다. 궁둥이가 가볍고요. 피드백이 빠릅니다. 꾸물거리는 것과 신중한 것은 다른 것이죠. 꾸물거리는 것은 그저 게으름이고 잘못 뺀 습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빠릿빠릿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느려터진 그런 사람입니까?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편입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라. 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중에 거품이 잔뜩 낀 그런 사람도 많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사나 비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기사는 배우자보다 오랜 시간을 붙어 지내고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그에 대해 제일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죠. 차 안에서 하는 통화 내용들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다니는지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죠. 또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미루어서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가까운 이들에게 존경을 받기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흠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기사나 비서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자체로 일정 수준에 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얻으려면 버려라. 모든 것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맛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지식에도 매이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말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닌 진리입니다.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완성이 없다라는 뜻이죠. 완성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상무형, 대음희성이란 말도 있죠. 가장 큰 소리는 들리지가 않고요. 가장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설프게 알면 그 어설픈 지식 때문에 더 큰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지식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많이 얻으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운은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죠. 운은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운의 한자말 안에는 글자 안에 천천히 움직인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움직여야지 운이 생기는 것이죠. 행운은 뭔가 준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지금 편안해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사람, 지금이 힘들어도 그 안에서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행운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신중하고 절약을 하고 정직하고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에게 오는 부산물이라 볼 수 있죠. 죽을지도 모를 위기가 나를 살린다. 저자의 시인 중엔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이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죠. 저자 역시 오래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인가 라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를 없애고 정말 모든 것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됐던 것이죠. 외식은 꿈도 못 꾸고 한 달에 5만 원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보니까 그런 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데 별 지장이 없던 것이죠. 그러면서 차츰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생겼던 것이죠. 위기가 닥쳐야 비상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밥그릇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정말로 엄청난 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어깨를 떨군 사람에겐 지옥이 되겠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사람에겐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를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됐다. 아놀드 토인비의 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 도인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한마디 했죠. 그런 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시시했던 것이죠. 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말로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진리란 너무 지루하고 뻔하고 모두가 아는 얘기들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소식하고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마음 편하게 갖고 등등. 이 중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가 있나요? 아마도 수백 번 들은 얘기들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알지만 그렇지만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고통을 받아들이는 용기. 고 박완서 씨는 26살 마취 전문의 과정에 있던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최대의 비극이었죠. 얼마나 하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녀의 고백입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의, 내 살해를 위해서도 신은 있어야 돼. 하지만 그 원망과 울부짖음은 하느님이 계심을 믿기에 할 수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뜻하죠. 먼 훗날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었을 때 작가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은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고통에 대해 송복모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다. 슬프게도 고통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통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지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고통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평화의 자리가 마련된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되지는 말라. 칼릴 지브란의 책 예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 다쳐.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죠. 아는 것이 바로 병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일 수 있죠. 굳이 몰라도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스캔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먼 나라의 테러 사건 등 정말 사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괜히 우리 영혼만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족 간에, 부부 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니, 필수적입니다. 애정과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애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애정과 집착의 구분점 중 하나가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거리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나무도 잘 자라는 법이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사랑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극은 상대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라. 다른 일 하는 사람과 놀아라. 코스닥 상장회사 리노공업의 이채윤 사장은 그 분야의 탁월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방끈이 길지 않은데 이렇게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는 이 업종 간의 교류를 꼽습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주기적으로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돌아가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다른 회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 오면 해결되고 덕분에 오늘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만 하던 사람은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서로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전국끼리는 밀어내는 것이죠. 다른 전국과 만날 때 털커덕 하고 붙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날 때 불꽃이 튀는 것입니다. 가치지향적인 사람, 목표지향적인 사람. 사장이 되는 걸 목표로 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되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 이런 사장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장이 되는 순간 목표를 상실합니다. 좋은 사장이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어떤 목표를 갖기 전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잘 사는 길입니다. 목표는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끝이지만 가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목표가 이루어지면 방향을 잃기가 쉽지만 가치 지향적인 사람은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결과만 보지만 가치 중심적인 사람은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상사를 바꿔라. 직장인들의 고민 중 하나는 상사 문제입니다. 어렵게 회사에 들어왔고 그런대로 일을 할 만하지만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상사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사. 두 번째, 알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훈련 과정이라며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사. 세 번째, 알고 있으며 일을 즐기는 상사. 당신의 상사는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대응 방법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상사를 바꾸는 것이죠.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는 편이 더 빠를 것이겠죠. 두 번째,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죠. 마지막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쉽고 가능성도 높은 방법이죠. 모든 사람이 상사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상사 역시 나로 인해서 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쁜 상사와 좋은 상사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론 나쁜 상사가 장기적으로는 좋은 상사가 되는 경우도 많죠. 상사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자신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쓴소리와 단소리. 회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회사와 좋은 말만 나오는 회사가 바로 그것이죠.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회사는 비전이 있습니다. 반대로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만 나오는 회사는 위험하죠. 도요타의 철학 중 하나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철학 덕분에 지금의 도요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신신불미 미연불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실한 말은 듣기 안 좋고 듣기 좋은 말은 진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일수록 진실일 가능성이 높죠. 후진 회사일수록 사람들은 입에 발린 말만 합니다. 특히 상사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인상을 쓰면 그 회사는 소통 채널이 끊깁니다. 교원 영색을 일삼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윗사람 눈치를 슬슬 보면서 달콤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현재 당신의 회사는 어떤가요? 시간이 스승이다. 언제나 나를 가르치는 건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었다. 김정한 시인의 인생의 스승은 시간이다 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의 묘미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예전 직장에서 본인의 일이 아닌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젊은 임원이란 이유로 어정쩡한 일들을 많이 맡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사내 강의 같은 것들을 많이 맡았다고 합니다. 신입사원이나 신입과장을 상대로 한 강의의 단골 강사였던 것이죠. 괜히 시간만 많이 빼앗긴다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다고 합니다. 상사를 대신해서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하죠. 저자 자신의 성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심 불만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 저자는 글쓰기와 강의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때의 일과 지금의 일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시간은 정말 많은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당시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지내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죠. 때로는 너무 속 끓이지 말고 시간이 흐르게 놔두면 좋습니다. 시간이 바로 스승입니다. 왜 그땐 그걸 몰랐을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박경리 선생님의 글 중 일부입니다. 저자는 젊은 시절에 젊음이 좋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노안이 와서 이제 눈이 침침해지니까 눈 좋았던 시절이 그리운 그런 것이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숱 많았을 때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숱이 너무 많아서 이발사가 싫어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숱이 없어졌다는 거죠. 또 무릎이 시큰거리니까 한창 뛰어다니던 그때의 청춘이 멋져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날에는 한 번도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구절이 가슴을 울립니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어떠신가요? 이 책 고수의 일침은 수많은 컨설팅과 강의를 통해서 저자가 들려주고 싶은 말의 정수만을 모아놓은 가벼운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의 이치, 일과 사람, 시간으로부터의 교훈 같은 것들을 저자 특유의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필치로 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보시면 일상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